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극한에 대한 성질. 극한에 대한 성질의 기본 조건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기본 조건은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어떻게 x가 a로 갔을 때 알파다. x가 a로 갔을 때 fx는 알파가 된다. a 집어넣었을 때 알파가 된다. a로 갔을 때 gx는 베타가 된다. 이게 기본 조건이에요. 이럴 때만 우리가 성질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럴 때만 성질. 뭐 할 때? 간단하게 얘기해봐. 뭐 할 때? 뭐 할 때야, 이거 뭐 할 때? 뭐 할 때? 땡땡 할 때. 땡땡, 뭐야? 뭐 할 때? 어? 뭐 할 때? 땡땡 할 때. 그래, 수렴할 때. 수렴할 때.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할 때. 선생님, 수렴한다라는 거를 뭐 한다라고 했었어?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때라고 하잖아. 얘도 명확하고 얘도 명확해. 얼마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얼마로 이야기할 수 있어. 그게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가 수렴할 때라고요. 수렴할 때.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이걸로 풀려요. 이걸로. 명확하게 수렴하고 수렴할 때. 수렴하고 수렴할 때.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알 수 있었을 때. 여기에다가 내가 명확하게 아는데 여기에다가 실수배하면 알 수 있겠어 없겠어? 실수배라는 건 그냥 몇 배 한다는 얘기야. 실수배하면 알아 몰라? 그치? 명확하잖아. 명확하니까 여기 있네 지금 실수배. 명확하니까 실수배 C배 했어. C배 했어요. C배 하면 그 값도 여기 원래 알파였잖아. 알파였으니까 C알파가 된다 이거지. C알파가. 원래 알파였는데 C배 하니까 C알파라고. 그지? 맞아요? 그게 내가 지금 그지? 실수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실수배 해도 수렴하는 거죠. 수렴하고 수렴했어. 근데 수렴했더니 실수배를 할 수 있어. 실수배에서 수렴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렴하고 수렴했으니까 뭐 할 수 있어? 얘 알고, 그지? 너의 값이 얼마인 줄 알아? 너의 값이 얼마인 줄 알아? 그럼 네 값하고 더 할 수 있어 없어? 더 할 수 있다고. 수렴하고 수렴하면 더 할 수 있어. 더해도 수렴합니다. 이게 성질이야. 더해도 수렴합니다.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면 알파 더하기 베타야. 둘이 더하면 더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 뺄 수 있어. 수렴하고 수렴하면 그러니까 나한테 뭐 하라는 거야? 계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냥 니네 계산하듯이 계산해. 더하면 돼. 빼면 돼. 더해도 되고 빼도 된다고 그냥 그 값들을. 뭐 해도 돼 그 다음에. 곱해도 돼. 다 되네. 나눌 때. 나눠도 돼? 나눠도 돼. 나눠도 돼. 얘가 베타, 얘가 알파면 베타분의 알파가 돼. 단 뭐라고 나왔어요? 뭐라고? 베타는 0이 아니어야 된다. 이거지. 0이 아니어야 된다.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된다고.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된다고. 분모 혼자 0 되면 안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수렴하고 수렴하면 더해도 수렴한다. 빼도 수렴한다. 곱해도 수렴한다. 나누었을 때는 분모가 0이 아니었을 때 수렴한다. 맞습니까? 분모가 0이 아니어야지 알 수 있다고. 그 계산이 된다고. 알겠어요? 성질. 다시. 첫 번째 뭐? 실수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분모가 0이 아니에요. 그 단은 누구밖에 없어. 단 조건은 얘 나눌 때만 조심해. 주의사항은 나눌 때만이야.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 리미트 fx가 a 리미트 x가 a가 존재하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물어봐. 리미트 fx분의 gx도 존재한다. 네? 참여 거짓이야.
참여 거짓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라고. 왜? 주의사항 말 안 해줬어. 주의사항 말해줘야지. 단, 누가? 얘가 0이 아니다 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0이 아니다. 해? 이? 됐어요? 0이 아니다 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 극한값의 계산은 이따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알려줄 겁니다. 이제는 뭘 할 거야? 방금 이런 극한에 대한 성질을 배웠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막 사칙 연산들 하고 극한 값들을 막 찾아내고 할 거야. 뭐 없이. 뭐 없이. 뭐 없이. 뭐 없이 극한값을 찾아낼 거라고. 그래프 없이. 뭘 계산 없이야. 지금 극한값을 계산한다니까. 뭘 극한값을 계산하는데 뭐 없이 계산하냐고. 그래프 없이. 우리가 앞단원에서는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계산을 해냈잖아요. 그래프를 보면서 이해하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느낌만 가지고 그 느낌을 가지고 그래프 없이 해결할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를 굉장히 쉬워해요. 그래도 그나마 쉬워합니다. 그래. 이거 먼저 설명을 하고 여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겠어요. 다항 함수의 결정을 봅시다. 1-1번. 봐봐. fx 더하기 gx가 5래요. 2fx-gx는 7이래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도 수렴했대요? 얘도 수렴했대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사칙 연산할 수 있어 없어? 나누기만 주의하고. 할 수 있죠? 맞아? 그냥 연립해도 된다 이거야. 니네가 구하고 싶은 게 누구야? fx, 이 덩어리예요. fx가 궁금한 거야. fx가 2, x가 2로 갔을 때 얼마로 수렴하겠느냐. 얘가 궁금한 거지. 그러면 얘랑 뭐 하면 되겠어? 연립을. 그냥 더하면 얘 사라지겠지, 그지? 더하면 얘 사라져서 누가 나와?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얘 지금 두 개 더하니까 얼마야? 3fx가 얼마가 돼요? 12가 돼요. 그러면 실수배, 지금 3배가 됐잖아. 3배가 된 게 12니까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fx 이거는 얼마예요? 4. 이해됐습니까? 지금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지금 여기서는 더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실수배에 대하여 되게 자유롭게 계산이 된다. 극한값의 성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 우리 이제 계산합니다. 계산. 선생님 계산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분의 0꼴이야. 무슨 소리냐면 그냥 단독으로만 놨을 때 분모 x제곱 마이너스 1 했는데 x에다 2를 집어넣었더니 얼마예요? 0이죠. 분자에다가도 2를 집어넣었더니 얼마예요? 0이죠. 둘 다 0이 되려고 하지. 맞아? 그래서 이거는 보고 0분의 0꼴이라고 그래. 0분의 0꼴. 0분의 0꼴. 0분의 0꼴이라는 거는 분자도 0이 되려고 하는 녀석이 있어. 분모도 0이 되려고 하는 녀석이 있어. 걔네들을 잘 찾아서 약분시켜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약분시켜줘야 된다. 그지? 그런데 이제 요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을 써? 약분시킬 때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그 인수를 찾을 거예요. 인수. 0이 되려고 하는 그 원인들을 찾을 거라고. 누구 때문에 0이 돼? x-1 때문에 0이 되는 거야, 얘는. 여기도 x-1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지. 그지? 약분하려면. 있어요, 없어요? x-1, x 플러스 1, x-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그 다음 약분하고 그지? 0이 되려고 하는 그 저런 녀석 약분하고 난 다음에 1 집어넣으니까 얼마예요? 분해. 왜 암산이 안 돼 이게? 얼마예요? 그쵸, 이렇게 그냥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0분의 0꼴.
좋아. 그다음 여전히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입니다. 0분의 0꼴. 그래, 이런 0분의 0꼴.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그 다음에 0 곱하기 무한대꼴. 이 네 가지, 이러한 꼴들을 우리는 부정형이라고 이야기해요. 부정형. 부정형. 니네 무한대분의 1은 뭐야? 무한대분의 1은 뭐야? 0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치? 뭐 했어, 지금? 정했잖아, 지금. 정확하게 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잖아. 맞아? 부정이 아니잖아. 근데 얘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0분의 0꼴은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0분의 0꼴은 0이 될 수도 있고 0분의 0꼴은 어떤 특정한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어요. 무한대분의 1은 무조건 0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부정형이라고 하지 않고 이 녀석들은 그 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그 녀석들은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값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는 거. 뭐 약분이라든지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부정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정형의 계산을 하는 거야. 지금 계속. 부정형의 계산. 이 네 가지 꼴. 0분의 0꼴 아직도 하고 있어요. 루트가 나왔어요. 루트가 나왔어. 우리는 궁극적으로 뭐를 하는 거냐면 0분의 0꼴이니까 0이 되려고 하는 녀석을 찾아서 약분시키는 거야. 계속. 0이 되려고 하는 녀석 찾아서 약분시키는 거야. 아, 누구야? 여기 봐. 분모 봐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가 스스로 0이 되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 녀석을 약분시킬 거라고. 얘가 약분이 돼야지 계산이 돼. 부정형이 아니어서.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찾아줘야 돼. 분자에서도 찾아줘야 돼. 그래서 분자 이렇게 루트가 돼 있으면 유리화를 하는 거야. 어떤 유리화? 분자의 유리화를 해주는 거야. 그치? 분자의 유리화는 뭘 간단히 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인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 녀석을 곱해줘요. 누굴 곱해준다고? 루트 x 플러스 5 플러스 2. 이 녀석의 플러스 버전을 이렇게 곱해줍니다. 플러스 버전. 합차 공식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빼면 얼마야? x 플러스 1이죠. 만들어졌네. 그지? 0이 되려고 하는 녀석들. 이 안에 이런 녀석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 것처럼 이제 숨어 있었던 거예요. 루트 안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거야. 이 인수가. 찾아냈으니까 약분시키면 돼. 이제 0이 되는 거 없어졌어요. 이제 그 다음 마이너스 1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루트 4는 2, 4분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금 분자의 유리화를 했어요. 분자의 유리화. 0분의 0꼴. 이번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일단 이런 느낌 한번 가져봅시다. 1억이 있어. 1억. 1억이 있어. 1억. 그냥 1억만 생각해봐. 1억. 1억이 있는 사람. 좋겠지. 1억 있으면 좋겠지. 1억. 근데 1억이 이렇게 있어. 1억이 이렇게 있다고. 1억의 제곱이야. 1억 곱하기 1억이야. 어때? 1억도 되게 큰 수인데 1억 곱하기 1억이래. 1억이 이렇게 있대. 오씨, 하루에 1억씩 써도 죽을 때까지 못 쓸 것 같은데? 그치? 1억이 이렇게 있으면 하루에 얼마를 써야 돼? 다 쓰려면? 1억이 이렇게 있어. 엄청 큰 수입니다. 어때? 1억하고 1억이 이렇게 있는 거하고 비교가 좀 되나 니네? 비교가 된다고? 어떻게 비교가 돼? 덤비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맞아? 크기 차이가 느낌이 오냐고. 꼴랑 1억인데도. 근데 니네 생각해봐. 무한대가 있어. 그래, 무한대 엄청 큰 수지.
1억만 해도 1억이 1억 개, 1억 곱하기 1억은 굉장히 큰 수, 1억하고 비교도 못했어요. 근데 1억보다도 훨씬 더 큰 어떤 무한대가 있어. 그지? 무한대. 가늠할 수 없는 그 큰 수. 너가 돈이 무한대가 있어. 근데 얘는 돈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가 있다고. 비교가 돼? 얘는 무한대를 쓰고도 돈이 또 무한대 있으니까. 그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차수가 커지면 그냥 깡패가 돼요. 차수가 크면 클수록 비교할 수가 없어. 여기 봐봐. 그러니까 이거는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고 얘는 무한대야. 우리 무한대분의 1은 뭐였어요? 무한대분의 1은 0이었죠. 무한대분의 1. 그러니까 그 느낌은 가지고 와야 돼. 그래프에서. 무한대분의 1은 0이었어요. 그럼 얘는 어때? 그러니까 분모가 엄청 커지면 0이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얘하고 비교해보면 누가 훨씬 커? 분자가 훨씬 커? 분모가 훨씬 커? 분모가 훨씬 커요. 분모가 훨씬 크니까 얘는 그냥 0이야. 0. 분모의 차수가 크면 0이라고요. 알겠습니까? 분모의 차수가 크면 0입니다. 오케이? 이제 정석풀이. 정석풀이는 분자 분모를 x제곱으로 나눠줘요. x제곱으로 나눠줘요. x제곱으로 나눠주면 얼마? 2 플러스 x제곱분의 1 한 다음에 x분의 1 x제곱으로 나눴어. x제곱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내용은 무한대분의 1은 0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0, 얘가 0, 얘가 0 2분의 0이네. 그러면 2분의 0 2분의 0은 0 2분의 0은 0이죠. 분모의 차수가 크면 이렇게 0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분자의 차수가 이렇게 크면 분자가 크면 1억이 1억 개 있는 거고 1억이 1억 개 있는데 1억으로 나누면 1억이 아직 남았지. 그치? 분자가 차수가 더 크면 얘는 발산합니다. 부호에 따라서 어떨 때는 무한대, 어떨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양수분의 양수잖아. 딴 건 보지 않아요. 딴 건 보지 않습니다. 최고차항만 비교해봐. 최고차항의 부호만 비교하세요. 그래서 양분의 양이니까 양이에요. 양의 무한대예요. 무한대. 분자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부호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정석풀이는 어떻게 돼? 정석풀이는 x로 나눕니다. x로 나누면 10 더하기 x분의 3 10 더하기 x분의 3 x로 나누면 5x 더하기 x분의 1 얘 0이죠. 얘 10분의 얘 뭐예요? 무한대지. 10분의 무한대죠. 그죠? 맞습니까? 맞아요? 정석풀이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차수가 같으면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네. 차수가 같으면 뭐만 비교를 해? 무한대로 보냈을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차수가 이렇게 같으면 딴 거 보지 말고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해요. 2분의 마이너스 1.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이야.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를 하면 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이 녀석의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요. 요것도 분자 분모를 x제곱으로 나누면 앞에 거 다 무시했잖아. 그치? 무시할 만하니까 무시하는 거야. x제곱으로 나누면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2 x제곱분의 3 마이너스 x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어요. 무한대분의 1은 0이잖아요. 그죠? 무한대분의 1은 0이에요. 0. 002 국제전환가 002 여기는 001 00 마이너스 1이네.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가 0 0 요거만 남은 거잖아. 그치? 앞에 건 다 무시가 된다고요. 이거 계산을 할 때. 그래서 저기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이 됐어요. 좋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얘가 무한대예요.
얘가 무한대. 얘가 무한대예요. 무한대고 무한대야.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뺐는데 둘 봐봐. 뭐야? 차수가 다르잖아요. 그죠? 차수가. 어떤 차수가 커? 뒤에 있는 거 차수가 크지? 그럼 앞에 거 무시합니다. 무시해. 그래서 이 녀석 제일 큰 놈의 부호만 봐요. 제일 큰 놈의 부호. 뭐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차수 낮은 녀석들은 사실 다 무시당합니다. 무한대의 세계에서는 차수 낮은 녀석들은 아무 힘을 못 써요. 이렇게. 좋아. 그럼 이것도 정석풀이를 알아야 돼. 정석풀이. 니네는 이 정석풀이를 시켰을 때 굉장히 많이 틀려와요. 이 문제를. 이 문제 정석풀이 방법을 줬을 때 니네 굉장히 많이 틀려옵니다. 이 녀석은 리미트 x를 무한대. 그러니까 서술형 풀이를 만약에 이걸 좀 시켰다라고 하면 점수도 큰 점수도 아닌데 깎여온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x 세제곱으로 묶으세요. 최고차항으로 묶으세요. 최고차항으로 묶으세요. 묶었더니 어떻게 됐어? 묶었더니 어떻게 됐어? x 세제곱분의 플러스 x 세제곱분의 4x 제곱이니까 x분의 4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야? 1이죠. 그럼 얘가 0이죠. 0. 여기도 0. 0, 0.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얘는 무한대야.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이게 지금 서술형의 풀이입니다. x 세제곱으로만 묶으면 되는 거였어. 최고차항으로만 묶으면 되는 거였어요. 니네 뭐 연습장 같은 거 아예 안 빼? 우와 씨. 니네 너무하잖아. 지금 이제 무한대 곱하기 0꼴입니다. 무한대 곱하기 0꼴. x가 0으로 가면 얘는 0으로 가면 0이 0 플러스였을 때는 무한대고 0분의 1은 0 플러스 분의 1은 무한대잖아요. 저번 시간에 엄청 얘기했죠. 혹시 그것도 암기를 못했다면 정확하게 암기하세요. 0 플러스 분의 1은 무한대. 0 마이너스 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발산해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 근데 0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그래서 얘는 0이 되려고 해요. 얘는 0이 되려고 하고 얘는 무한대가 되려고 한다라는 얘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려고 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려고 하고 0이 되려고 이런 녀석들 한다. 그러면 이 녀석도 어떤 꼴이랑 똑같아? 이런 꼴이랑 똑같아. 이런 꼴이랑. 0이 되려고 하는 녀석. 0이 되려고 하는 녀석을 찾아서 약분시켜서 없애버리는 거야. 0이 되려고 하는 녀석을 찾아서 없애는 거야. 그럼 어떻게가 중요해. 얘는 어떻게? 그냥 통분해서. 통분하고 인수분해해서. 우리 거기 앞에서는 뭐 했어? 그냥 인수분해만 했잖아. 지금 여기서는 통분하고 인수분해하면 돼. 통분하고 이렇게 분수꼴로 나오면. 알겠습니까? 통분하면 돼. 통분. 그러니까 이 천천히 가면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분의 1. 통분하면 어떻게 돼? 3x-3분의 요거 통분하니까 3 곱하기 x-3분의 얘한테는 3 곱해줘서 3 더하기 얘한테는 x-3 곱해줘 x-3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 x분의 x 그치? 0이 되려고 하는 거야. x분의 x 얘가 약분이 되는 거지. 0이 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남은 건 요거 2개 요거 하나 1 이렇게 남았잖아. 그럼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0 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분의 1이죠. 마이너스 9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9분의 1 0 되려고 하는 거를 없애줍니다. 통분하고 인수분해하는데 인수분해 할 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약분만 해줬으면 됐습니다. 뒤에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6-3도 인수분해하고 6-3은 6-3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하고 유리화까지 한번 뭔 소리야 통분하고 유리화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분자의 유리화를 아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보세요. 그 다음 이제 선생님이 여기까지 넘어가서 다시 다항함수의 결정과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극한 문제의 크리티컬한 문제들은 다 여기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이 내용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첫 번째 거 한번 봅시다. x가 뭐 무한대로 갔대요. 무한대로 갔대요. 근데 두 다항식 gx분의 fx gx분의 fx가 무한대로 갔는데 gx분의 fx가 수렴을 했어. 수렴을 했어요. 수렴을 했다고? 수렴을 했는데 0이 아니라 어떤 다른 값으로 수렴을 했대요. 아까 우리 이런 얘기를 했죠.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얼마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해. 근데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분모의 차수가 더 클 수는 없어. 알겠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했지. 근데 지금 발산하는 게 아니라 수렴을 했어요. 그죠? 어떤 경우 0이 아닌 녀석으로 수렴을 해? 차수가 같았을 때 최고 차이 계수 비교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0이 아닌 어떠한 값으로 수렴을 했을 때 fx와 gx는 차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라는 별 얘기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수렴했어? 그러면 차수가 같아야 되겠구나. 최고차항의 차수가 같아야 되겠구나. 분자 분모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gx분의 fx가 베타로 수렴을 합니다. gx분의 fx가 베타로 수렴을 했어. 근데 분모가 얼마가 되려고 하면 분모가 0이 되려고 하면 분자는 얼마가 되려고 해야 돼? 0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여기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분모가 0이 되려고 하면 분모가 0이 되려고 하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0분의 1꼴은 0 플러스 분의 1은 무한대잖아. 0 마이너스 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맞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발산한단 말이야. 근데 발산했대 안 했대? 발산 안 했대. 그지? 발산 안 하고 베타로 수렴했대. 수렴했으니까 분모 혼자만 0으로 가려고 하면 안 돼. 그지? 분모가 0으로 가려고 하면 누가? 분자도 0으로 가려고 해서 나도 0이 될래. 그래서 우리 둘 다 0이 되려고 하는 거를 약분시키자. 그래야지 이렇게 베타로 수렴할 수가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오케이? 그래서 이 gx분의 이게 단순화시켜야 돼요. gx분의 fx가 수렴하면 분모가 0이면 분자도 무조건 0이다.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 분자도 무조건 0으로 수렴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제 여기다가 하나 더 씁니다. 하나 더 씁니다. 이렇게. 방금 저는 뭐 했어? 분모가 0이었을 때 분자도 0이어야 된다라고 한 거잖아. 그죠? 수렴하면 분모가 0이었을 때 분자도 수렴해라. 이게 지금 이렇게 단순화시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라고. 왜 그래야 되는지 아까 얘기했잖아. 분모 0인데 분자 0 아니면 발산하니까. 그러니까 수렴하면 분모 0이면 분자 0이어야 된다고. 수렴하면.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랬어? 수렴하면 분자가 0이었을 때 분모도 0이어야 돼. 근데 얘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 조건이 붙었어, 조건. 요 조건. 분자가 0이면 분모가 0이 아니어도 수렴할 수 있어, 0으로. 분모가 100, 분자가 0. 얼마야? 100분의 0. 0이잖아. 0으로 수렴할 수 있지. 분자는 0, 혼자서 0 될 수 있어. 분자는 혼자서 0 될 수 있어. 그래도 0으로 수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하지 않았다면, 그치? 분자는 0인데 0으로 수렴하지 않았어. 생각해봐. 분자가 0이 됐는데 결과가 0이 아니야. 다른 값으로 수렴했어. 그럼 이 0이 되려고 하는 녀석이 약분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약분이 돼야 되지. 그 약분 달려면 분자가 0이 되려고 하는 녀석이 분모에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분모도 0이어야 된다고. 다시 얘 분자가 0인데 얘는 0이 아니래. 야, 분자 0이면 0이어야지. 왜 0 안 된 거야? 아, 0이 되는 거걸 얘가 약분시켜줘서 그래. 그치? 그 얘기라고. 알겠습니까? 됐어요? 아까 이 얘기도 이런 얘기죠. 어떻게, 분모 0이야. 분모 0인데 발생 안 했대. 수렴했대. 그럼 분모 0 되는 걸 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약분시켜줘야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수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다항식의 인수들을 이렇게 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면 굉장히 우리가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잘 풀 수 있어. 우리 친구들은 그 느낌 자체가 없겠지만 문제 풀면 아, 선생님이 얘기한 게 그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좀 봅시다.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이것도 참 거짓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fx가 알파로 수렴했어요. gx도 베타로 수렴을 했어요. 둘 다 수렴을 했어. 수렴을 했고요. fx보다 gx가 더 크거나 같으면 극한값도 더 크거나 같다. 이 녀석의 극한값이 더 gx의 극한값이 더 크거나 같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래, 너가 gx야. 내가 fx야. 내가 fx야. gx야. 너도 수렴을 할 거고 나도 수렴을 하는 그런 상황이야. 어떤 값으로 보냈을 때. 근데 항상 이런 조건이 있어. 항상 얘가 더 크거나 같아. 항상 얘가 어느 순간에도 이때도 저때도 그러니까 극한값조차도 얘가 더 크거나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맞아요? 그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조건이 fx가 gx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 얜 참이라고. 너무나 당연한 말에 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거 굉장히 많이 틀려요. 많이 틀려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이면 이거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인가? 대답을 해야지. 찍든지 아니면은 느낌상 찍든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든지. 느낌을 물어볼게 그럼. 느낌은 이게 참 거짓 문제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 느낌을 가지고 푸는 거야. 너의 느낌은 어떠냐고. 모르겠지만 얘네들 다 몰라. 근데 느낌 얘기한 거야 얘네들은.
느낌. 참여 거짓이야. 다 틀렸어요. 거짓이에요, 이거. 거짓이에요. 이거 거짓이에요, 거짓. 그치, 우리 느낌상은, 아, 얘도 참인데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도 등호가 없어서 등호 없고 등호 없잖아, 그치? 이 녀석은 fx보다 gx가 더 크지만, 어떤 특정한 값으로 보냈을 때, 어떤 특정한 값으로 보냈을 때, 이 녀석은 뭐가 된다? 얘가 얘보다 크지 않고 같을 수 있습니다. 같을 수 있어요. 같을 수 있어요. 같을 수 있다고. 같을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올 수 있다고? 등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극한이잖아. 극한에는 뭔가 이런 이상한 녀석들이 하나씩 껴있어. 내가 그냥 맞을 것 같은데 선생님 이거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이상한 녀석이 껴있어. 예를 들어 봅시다. x분의 1. x가 양수였을 때 x분의 1이 커요? x분의 2가 커요? x가 양수였을 때 x가 양수였을 때 x분의 1이 커요? x분의 2가 커요? 뭘 1이야? x분의 2가 크지. 얘보다 2배인데 이건 양수고 2배인데 얘가 더 크지. 얘가 항상 얘보다 크지. x가 양수였을 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얘 무한대로 보내봐. 얼마야? 얘 무한대로 보내봐. 얼마야? 같아질 수 있네. 그치? 극한에서는 같아질 수 있네요. 맞습니까? 맞아요? 극한에서는 같아질 수 있다 이거야. 무한대로 보냈을 땐 0이잖아 둘 다. 이게 fx고 이게 gx야. 근데 무한대로 보냈더니 얘는 0이고 얘도 0이 됐잖아. 그러니까 얘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면 참이겠어 거짓이겠어? 거짓이지. 맞아요?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어요. 극한의 세계에서는 얘가 얘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했지만 항상 얘가 얘보다 유한에서는 항상 얘가 얘보다 크지만 극한에서는 둘은 같아져 버릴 수가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이면 이거이다. 혹시 안 썼니? 다 틀렸잖아. 그지? 틀렸잖아. 이러한 문장들 거짓이라는 거. 뭐 이렇게 발레 x분의 1 x분의 2 요렇게만 해놔도 그지? 요거가 거짓이라는 거. 등호가 없으면 거짓이라고. 그래. 우리 위에 봅시다. 위에 fx하고 gx하고 봤을 때 gx가 fx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이 녀석이 극한값도 더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샌드위치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샌드위치. 아, 배고파. 샌드위치. 이 샌드위치 사이에 얘가 껴있는 거지. 껴있어요. 껴있는데 fx가 hx보다 그지? hx보다 gx가 fx는 더 작거나 같고 gx는 더 크거나 같습니다. 대소관계가 이렇게 딴 이게 순서대로 돼 있어. 근데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가 얼마로 수렴하고 알파로 수렴하고 얘도 알파로 수렴을 한대. 알파하고 베타가 같대. 그치? 알파하고 베타가 같대. 베타도 알파, gx도 fx도 둘 다 알파로 수렴을 한대요. 알파로. 그러면 사이에 껴있는 이 녀석도 얼마로 수렴을 한다고? 알파로 수렴하지. 왜? 얘는 알파 이상으로 수렴을 해야 되고 얘는 알파 이하로 수렴해야 돼. 알파 이상이면서 알파 이하인 값은 누구밖에 없어? 알파밖에 없죠. 앞뒤로 똑같이 알파로 수렴을 했으면 가운데 껴있는 그 녀석도 누구로 수렴을 한다고? 알파로 수렴한다고. 별 얘기 아니에요. 별 얘기 아닙니다.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쉬는 시간 들어갑시다.
7번 봅시다. 예, 돌아라. 7번. 봅시다. x가 3으로 갔어요. x가 3으로 갔을 때 두 상수 a, b에 대하여 a하고 b를 구해라 라고 했어. 요즘 꼴을 한번 봅시다. 꼴을. 3 집어넣어요, 여기다. 3을 집어넣어요. 3을 집어넣으면 좀 머리가 똑똑해져야 돼. 지금 문제를 풀 때 좀 똑똑하게 풀려고 하세요. 식을 좀 가지고 논다라는 생각으로 좀 문제를 풀어주세요.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9 빼기 12 더하기 3이니까 0이죠. 분모가 0인데 수렴을 했어. 분자도 얼마 돼야 돼? 분자도 0이 돼야 돼. 그래, 분자도 0이 돼야 돼. 3 집어넣으니까 얼마예요? 9 더하기 3a 더하기 6이 0이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a는 마이너스 5네요. 됐어요? a는 마이너스 5여서 이 녀석은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5니까 a가 마이너스 5라고, a가 마이너스 5니까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약분을 시키고요. 3을 집어넣었더니 2분의 얼마예요? 3 집어넣었더니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는 요거, b는 2분의 1 이렇게 해서 a, b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맞아? 근데 이렇게 풀면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푸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풀지만 똑똑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똑똑하고 식을 가지고 아까 선생님이 식을 가지고 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식을 가지고 놀자.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뭐 몇 줄 썼어? 뭐 하나, 둘, 셋, 넷, 뭐 5줄? 5줄을 썼는데 어떻게 갈 거야? 한 2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3 집어넣었더니 0 됐어요. 그죠? 아까도 안 썼어, 그거는. 3 집어넣었더니 0 됐어, 분모가. 맞아요? 그래서 얘는 누굴 가지고 있어? x-3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 3 집어넣어서 0이 됐다라고 하면 이 다항식은 x-3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야? x-1이지. 그러면 분모가 x-3을 가지고 있으면 분자도 x-3을 가지고 있어야 돼. 무조건. 그게 약분이 될 거예요. 다항식분의 다항식. 이렇게 수렴을 했다면. 알겠습니까? 수렴했어. 분모가 0 됐는데 여기가 수렴했어. 그럼 분자에도 x-3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플러스 얼마야? 플러스 6이니까 x- 얼마여야 돼? 이렇게 약분하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예요? 2분의 1. b는 2분의 1 되는 거 맞아? a는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5x잖아. a는 마이너스 5죠, 그냥. 이 식을 먼저 찾고, 인수분해된 식을 먼저 찾고, 나중에 a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아까는 어떻게 했어? a를 찾고 인수분해를 했어. 그리고 약분하고 집어넣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순서를 약간 바꿨어요. 그죠? 어떤 원리를 가지고. 분모에 x-3 있으면 분자에도 x-3 있어야 돼. 이거 하나. 알겠어요? 훨씬 더 빠르게 끝나겠죠. 여기는 굉장히 강력하게 안 보이지만 니네가 이거를 정확하게 잘 쓸 수 있으면 굉장히 강력한 문제풀이 방법이 됩니다. 문제가 굉장히 쉬워져요. 니네가 다루는 문제들이. 꼭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x가 0에서 2 사이에서 fx는 이 녀석보다 더 크거나 같고요. 이 녀석보다는 더 작거나 같아요. 얘가 사이에 껴있어. 이게 지금 샌드위치야. 샌드위치. 사이에 껴있어. 사이에 껴있는데 어디로 보내래? 1로 보내래. 1로 보내니까 얘가 얼마로 수렴했어? 2로 수렴했어. 여기 1로 보내니까 얘가 얼마로 수렴했어? 2로 수렴했죠. 맞아?
2로 수렴하고 2로 수렴했으니까 사이에 껴있는 이 녀석은 얼마로 수렴해야 돼? 2로 수렴을 해야 되죠.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요거를 리미트 x, x가 1로 갔을 때 2x,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fx,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제곱 플러스 1.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로 가면 fx. 이 녀석은 2로 수렴하고 이 녀석도 2로 수렴했으니까 따라서 fx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x가 1로 갔을 때 2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술형에서 물어봐요. 서술형에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냥 리미트만 붙였어. 리미트만 붙이고 계산했어. 앞뒤로 똑같아. 앞뒤로 똑같아. 사이에 껴있는 거는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뭐 이게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운 느낌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해요. 진짜 흔하지는 않아. 지금 요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가 어려워지려면 손에 꼽을 정도로 잘 안 나와. 근데 요게 이런 식으로 풀릴 수 있어요. 좋아. 오늘 숙제 많습니다. 오늘 숙제 많은데 일단 내가 여기를 좀 해줄까? 여기를 조금 해주는 게 낫겠네. 좀 빠르게라도 좀 선생님이 지금 좀 여기 대표 예제들을 좀 여기는 좀 풀어주고 가겠습니다. 대표 예제를 먼저 한번 풀어줄게요. 꼭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 다시 푸세요. 여기 봅시다. 더해서 7 나오는 fx, gx 이 녀석 맞아요? 그냥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하면 돼? 그냥 편하게 우리가 계산하는 거 그냥 실수 계산하는 것처럼 그냥 계산을 해줘도 돼요. 여기는 수렴하고 수렴했으니까 더해서 얼마? 곱해서 얼마? 더해서 7 곱해서 12 더해서 7 곱해서 12 9구라네요. 곱해서 12 3, 4 3, 4 3, 4 누가 3이야? gx가 3이지 그지? 얘가 3 얘가 얼마야? 4 됐니? 이렇게 편안하게 연립할 수 있어요. 저거 요 두 개. 그럼 여기다 얼마? 얘가 지금 얼마가 된대? 4가 된대. 4, 2 더하기 8 16 예, 얼마 됐어요? 3 3, 5 15 빼기 7 8 답은 할만하죠? 할만하죠? 그 다음 대표 예제 2번 봅시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 우리가 fx를 찾을 수 있을까? fx를 찾을 수 있을까요? fx 찾을 수 있어요? 왜 fx 찾을 수 있냐고. 이 조건으로. 이 조건으로 fx를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으면 돼? 어떻게 찾으면 돼? fx는 2를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얼마가 나온다고? 3이 나와요. 오케이? 나머지 정리를 살짝 이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녀석은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도 나머지가 3. 나머지가 지금 똑같이 3인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어차피 2차식이기 때문에 이런 인수가 아니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식을 작성을 할 수 있고, 최고차이 계수가 얼마라고 했어? 1. 최고차이 계수가 달라졌으면 여기다 썼을 거예요. 근데 최고차이 계수가 1이니까 1. 이렇게 완료가 될 것이고. 그러면 얘는 fx를 내가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fx를 찾아낼 수가 있었어. x 제곱 마이너스 1이죠.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뭐가 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져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를 지금 찾아라 라고 했어요. 지금 기억 같은 경우 기억 함수를 찾았으니까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2분의 fx 빼기 3은 이게 fx였잖아. fx에서 3을 뺐으니까 얼마야?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그냥 이렇게 되겠지, 그치? 3을 뺐으니까 맞냐?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2로 보냈어요. 2로 보냈어요. 리미트. 근데 니네도 생각하겠지만 분모는 얼마가 됐어? 0이 됐죠. 근데 2 집어넣으면 F0은 어떻게 돼? 분모는 0인데 분자는 F0.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이 아니지. 분모는 니은. 분모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굳이 식으로 정리를 안 하더라도 분모는 0인데 분자는 0이 아니야. 발산이지 그러면. 맞습니까? 발산입니다. 얘는 분모는 얼마야? F0. F0은 0이 아니지. 분자는 2 집어넣으면 0이지. 분모는 0이 아닌데 분자는 0이야. 그럼 얼마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지. 분자가 0으로 수렴하면 0으로 수렴합니다. 아, 그런 느낌이구나.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거야. 2 집어넣으면 F0. 분모 얼마야? F0은 분모가 0이 아니죠.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F2는 3. 분자는 얼마야? 분모는 0이 아닌데 분자는 0이니까 이거는 얼마로? 0으로 수렴한다. 그치? 식 써보는 거는 지금 분모가 0이고 분자가 0이잖아. 둘 다 0이잖아. 그치? 둘 다 0이 되는 이 녀석은 식을 써봤는데 얘는 분모만 0이 되는 경우니까 틀린 거고 수렴하지 못하는 거고, 얘네는 분자만 0이 되는 경우니까 분자만 0이 될 때는 별거 아니다 이거지. 그치? 분자만 0이 되면 그냥 0으로 수렴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요런 개념들도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어라. 안 헷갈리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표 이제 3번. 3번 보세요, 3번. 루트가 들어가지, 그치? 루트가 들어가는데, 지금 얘도 0이 되려고 하고, 얘도 0이 되려고 하고, 분모도 0이 되려고 하고, 분자도 0이 되려고 하지. 맞아? 근데,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0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려고 하잖아. 0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려고 하는 인수는 뭐야? 그냥 x죠, x. x라는 녀석이 다항식에서 x라는 녀석이 0 집어넣었을 때 0 되려고 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그 녀석을 찾아내야지. 찾아내서 어떻게 해야 돼? 갈갈이 찢어놔야 돼? 아니, 그냥 약분만 시켜요. 알겠어요? 약분만 시켜주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분모도 유리화를 해야 되고 분자도 유리화를 해야 돼. 부정형 0이 되려고 하는 녀석들만 기억하세요. 유리화. 니네 루트 나왔다고 해서 루트 반가워 무조건 유리화. 이거 아니야. 루트 나왔는데 루트인데 얘가 0이 아니야. 0이 되려고 하지 않아. 그냥 뭐 3이 되려고 해. 그럼 이거는 3이 되려고 하는 녀석인데 건들 필요가 없는 거야. 2가 되려고 해. 건들 필요가 없는 거야. 0이 되려고 하는 녀석만 뭐 해야 돼? 유리화하라고. 유리화. 다 유리화하지 마. 식만 복잡해지니까. 근데 얘도 0이 되려고 하고 얘도 0이 되려고 하니까 유리화를 해줍니다. 유리화.
유리화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 빼. 얼마야?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 빼. 1 플러스 x에서 1 마이너스 x를 뺐으니까 2x죠. 맞아? 근데 방금 누굴 곱해준 거야? 얘의 플러스 버전을 곱해줬어요. 플러스 버전 누굴 곱해줬어요? 1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x 얘를 곱해준 거 맞아? 난 지금 이제 딱 요거 계산한 거야. 요거 하나 계산한 거야. 그럼 얘 위에 있는 녀석도 유리화 해줘요. 유리화하면 어떻게 됐어? 앞에 거 제곱해서 4 마이너스 x에서 x 4 플러스 x를 빼주니까 그치? 마이너스 2x가 만들어져. 마이너스 2x. 근데 방금 저 녀석의 무슨 버전? 플러스 버전을 곱해가지고 유리화를 한 거잖아. 유리화를 했는데 우리가 암산한 거예요. 그죠? 또 뭐가 돼? 4 마이너스 x 플러스 버전 4 플러스 x 됐냐 안 됐냐? 됐어? 그러면 우리가 원하던 거 뭐야? 이렇게 0이 되려고 하는 녀석을 약분을 시키니까 일단 요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이네. 맞아요? 요거 0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2. 여기 0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4. 마이너스 2.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맞습니까? 0 집어넣으니까 분모는 4, 분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졌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이미 함수가 있잖아. 그지? 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함수에다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야. 무한대로 보내? 아니, 그냥 정리만 하면 돼. 정리만. 괜히 쫄지 마요. 쫄지 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 x 플러스 3이고 여기 x 플러스 2 여기다 x 플러스 2 집어넣으라 그랬으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맞습니까? 이 정도는 암산하겠지? f x 플러스 2는 x 자리에다 x 플러스 2 집어넣는 거야. x 플러스 2 x 플러스 2 빼기 4니까 x 마이너스 2 맞습니까? 빼기 이번에 x 플러스 1 집어넣어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됐냐? 이제 그냥 계산하면 돼. 계산해. 계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 플러스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됐니? 됐어요? 그러면 슉슉 슉슉 없어졌죠? 뭐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 플러스 3분의 뭐야? 2x 마이너스 1 근데 x가 무한대로 갔잖아. 무한대로 가면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는 거 맞아요? 얼마야? 2. 그죠? 그냥 단순 계산 문제인데 니네는 또 이런 거에서 쫄아. 왜 쫄아? 나 처음 봤다 이거야. 내가 부딪힐 일은 이런 거밖에 없는데 처음 보니까 자꾸자꾸 쫄아요. 우리 친구들 안 쫄기만 해도 훨씬 많은 문제들 맞출 수 있어요. 봐, 우리 배운 거 다 배웠어요. 지금 여기 A, B, C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왔어. A, B, C의 값을 구하여라. 다 배웠다고. 다 배웠어. 다 배웠는데 아직은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알아.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데 다 배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시간만 충분히 갖는다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배운 거를 어떻게 쓸까 생각하라고. 근데 우리 친구들은 생각 안 하고 딱 보고 몰라 어려워 쌩 다음 문제 몰라. 그러니까 안 느는 거야. 느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시험 마지막 막판에 시험 보려고 할 때 이제 조금 늘어 있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해. 안 돼. 그만큼 늘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한 것 같은데도 효율이 없는 거지. 그만큼 썼으면 못 푸는 문제가 거의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이 적었던 거야. 니네가 공부하는 시간에 비해서.
고민하세요. 뭘 배웠는데? 배운 거 그대로 쓴다니까? 배운 거. 어떤 걸 배웠지? 우리 그 다항식 추론하는 거. 분모가 지금 무한대로 보냈어요. 무한대로 보냈는데 지금 다항식분의 다항식인데 수렴을 했어. 그럼 분자하고 분모하고 차수가 어때야 돼? 그거 배웠잖아, 그치? 분자하고 분모하고 차수가 같아야 돼. 근데 여기 2차야. 여기는 3차네? 그럼 요 3x 세제곱을 없애줘야 되지. 아, 3. A는 3. 그래야지 3x 세제곱에서 3x 세제곱을 없앴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x제곱이잖아. x제곱. x제곱이니까 5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5x제곱이 있어야 되지. 5x제곱분에 5x제곱이 있어야지 5가 되는 거잖아, 그지? 이 녀석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지금 5x의 제곱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그거 배웠잖아요, 우리. 이렇게 수렴하려면 최고차항의 계수만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고 하니까 fx한테는 3x 세제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5x 제곱도 있어야 되고 이제 누구만 딱 남았어? c만 남았지. c만 남았어요. c. b는 5. 그럼 c는 어때? 얘 봐. 분모 0 됐지. 근데 수렴했어. 분모 0 됐는데 수렴했으면 분자도 0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0 돼야 되지. 분모 0 되면 분자 0 돼야 된다고 했잖아. 수렴하면. 벌써 까먹었죠? 벌써 까먹었죠? 아, 맞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나한테는 지금 안 와닿네. 와닿게 만들어야 돼. 분모 0 되면 분자 0 돼야 된다니까? 약분해야 된다고. 아까 선생님 어떻게 얘기했어? 분모가 0 됐는데 분자 0 안 되면 발산한다고. 0분의 1 꼴은 무한대라고 얘기했잖아. 0분의 1 꼴은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근데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잖아. 0분의 꼴인데. 그럼 분자도 0분의 꼴이 돼가지고 둘 다 똑같은 인수가 있어서 약분시켜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인수로 x가 있어야 되고 0 집어넣으면 0이어야 된다고. 0, 0, 0 집어넣으니까 0이어야 돼. 그치? 0, 0 집어넣었을 때 0이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봐봐. 0 집어넣으면 0이어야 되는데 그래 0 집어넣으면 0이네. 그치? 0 집어넣으면 0이야. 그건 알겠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여기 4가 나오게끔 계산을 해줘야 돼.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분의 fx. fx는 누구로 묶어? x로 묶어. 약분할 거니까. 묶었어? 3x의 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c. 이렇게 됐죠. 맞습니까? fx가 이거잖아. 그대로 집어넣어서. x 약분하고요. 0 되는 거 약분하고요. 0 집어넣어요. 0 집어넣었더니 누구야? c. c가 얼마라고? c는 4가 됩니다. 이렇게 c 4까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어요. 6번 샌드위치 문제지요. 샌드위치 문제입니다. 사이에 이렇게 껴있어요. 사이에 껴있어요. 사이에 껴있는데 이 녀석은 서술형으로 풀면 좀 길어져. 서술형으로 풀면 좀 길어져. x-4로 우리가 양변을 x-4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x-4로. x-4는 양수야, 음수야? 어디로 보냈어? 4로 보냈어. 4로 보냈는데 그럼 x-4는 양수야, 음수야? 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극한값을 찾으려면 좌극한, 우극한 같아야지 극한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풀면은 조금 귀찮아. 서술형으로 풀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리미트 x가 4 플러스였을 때는 4보다 조금 더 컸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 왜? 양수니까. x-4로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 양수니까. 4로 갔을 때 x-4분의 fx를 구하려고 하면 fx x가 4보다 클 때 x가 4보다 클 때는 x제곱 마이너스 인수분해까지 합시다.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 fx
x 마이너스 4. x가 4보다 클 때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 거야, 그냥. 서술형에서. x 마이너스 4. 그래서 여기는 4로 묶으면, 얘는 4로 묶으면 어떻게 돼? 4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니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거 리미트 x가 어디로 갔을 때? 4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4분의 fx는 요거 이렇게 슉슉슉슉 없어져서 4를 보냈으니까 얼마에서부터? 한 줄 생략한 거예요, 선생님. 한 줄 생략해서 계산한 거예요. 4로 보냈어요. 얼마예요? 8. 여기도 슥슥슥 약성한 4 집어넣으니까 8이 되죠. 8.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얼마야? 얘가 8. 요게 이제 요렇게 오면 되겠고. 그리고 x가 얼마보다 4보다 작을 때, x가 4보다 작을 때는 똑같은데 여기서 부등호 방향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만 바꿔서 한 줄 더 써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8과 8 또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 녀석의 값은 얼마가 돼? 8이 되는 거죠. 서술형이면 그만큼의 줄수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서술형이 아니면 요 문제는 그냥 요렇게 그냥 계산 대충 약분해가지고 그냥 풀어도 답은 나오는데, 서술형이면 저렇게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따로 구해줘야 돼요. 좌극한 우극한, 좌극한도 8, 우극한도 8. 알겠습니까? 숙제 26페이지까지. 지금부터 하세요.